꽃처럼 눈부십니다. 아이처럼 마냥 설레는 날들이죠.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오늘은 이 봄 기운 물씬 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 말이야, 저 시골에 아주 tum의 산골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사셨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많이 몸이 불편하셨어. 아픈 남편 때문에 할머니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스님이 뭘 그렇게 걱정하시오? 저 풀을 뜯어다 먹이면 될 것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풀을 뜯어다 끼니마다 음식을 해드렸더니 정말 병이 다 낫고 으쌰 하고 일어나신 거야. 그러니 할머니가 얼마나 좋으셨겠어. 우와, 진짜 그런 풀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글쎄, 그게 뭘까? 전설 속 힘이 불끝나게 해주었다던 그 풀. 귀가 솔깃하신가요? 국에도 찌개에도 어디에나 들어가는 아주 흔한 채소인데 정작 주목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상도 사람들에겐 없으면 섭섭한 그야말로 오래된 친구 같은 존재라죠. 솟구치는 봄의 기운을 가득 담은 부추입니다. 오늘 부추 이야기를 시작할 곳은 울산입니다. 서울 면적의 1.7배, 광역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라죠. 워낙 공업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부추가 유명했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이는 비닐하우스들이 죄다 부추를 재배하는 곳이랍니다. 꽃 소식이 들려올 때쯤이면 들판에도 푸릇푸릇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게 부추밭입니까? 네. 한창 노지 부추가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저 새봄에 처음으로 비는 겁니까? 첫 번째. 예, 이게 작년 가을에 파종을 해가지고 겨울에 휴면이 들어갔다가 네. 땅 밑에서 한 6개월간 이렇게 있다가 봄에 이제 처음 올라오는. 언 땅을 뚫고 올라온 봄부추입니다. 요즘은 겨울에도 보온시설에서 부추를 재배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먹을 수 있지만 땅에서 자라는 부추는 모양도 맛도 다르답니다. 그럼 이게 이 비닐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햇볕도 많이 받고 향과 맛과 이게 네. 진하죠. 그래서 노지에서 키우는군요. 진하고 이렇게 길이도 이렇게 짧잖아요, 그렇죠? 이게 짧으네요 정말. 그리고 살도 통통하게 쪘어요. 짧고 통통하고 네. 이 맛과 향이 진짜 일품입니다, 이게. 보통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부추는 길이가 한 40cm 정도. 길쭉하고 잎이 좀 가늡니다. 흔히 시중에서 보는 게 이 부추죠. 노지 부추는 길이는 짧지만 육질이 단단한 게 특징인데요. 한번 베고 나면 한 달 안에 다시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쑥쑥 잘 자란답니다. 이렇게 해서 몇 차례를 비워 먹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뿌리가 있을 거 아니야? 예. 여기 뿌리 있어요? 뿌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고 보니 부추 뿌리를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생겼군요. 번식을 할 때는 한 뿌리가 더 생기는구나. 한 뿌리씩 혹같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게 결국은 번식을 하거든요. 네. 뚫게 돼가지고 뿌리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여름 한철은 한 6번 내지 7번 정도 하게 됩니다. 아유 많이 오네요. 그냥 무진자이네. 부추는 쉽게 상처가 나기 때문에 조심조심 다뤄야 한답니다. 자, 살 주세요. 조심히 하실 거세요. 네.
씻을 때 세게 비비거나 문지르면 풋내가 나기 때문에 살살 다루어야 합니다. 이게 수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너무 연하다 보니까 잘 만지면 세게 이게 부딪히게 하면 이게 부추가 멍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살살 세각지도 알아듣지. 그렇게 씻어야 돼요. 새각지 대하듯 조심조심 부추 새참을 만듭니다. 만드시는 음식이 무슨 음식이에요? 예, 부추 털털이라고 부추하고 밀가루와 섞어서 그냥 쪄서 옛날에 예, 버무리죠. 쑥버무리가 예, 있듯이. 쑥버무리가 있듯이 부추 버무리를 해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입니다. 봄부추가 나올 땐 이렇게 부추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밀가루만 버무려서 찝니다. 그냥 먹습니까? 뭘 찍어 먹잖아요. 그냥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털털이라는 거예요. 예, 털털이. 아, 이게 털털 털어서 이렇게 먹는다. 털어서 그냥. 이게 무슨 맛인지 아주 순수한 그냥 불향기. 옛날에 못 살 때는 새참 새참. 대신용으로 털털이를 많이 해 먹었어요. 설탕도 넣지만 단것도 넣지만 아, 맞아. 많이 먹으려면 간이 없어야 돼. 그죠? 영양식으로 드시려면 그죠? 이름처럼 털털하고 슴슴한 맛이네요. 다 일리가 있는 얘기군요. 여유가 있을 땐 새참으로 칼국수를 만들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색이 조금 다르네요. 부추 가루를 말려갖고 가루를 내서 부추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돼요. 부추가루는 부추를 쪄서 말린 다음 가루를 낸 겁니다.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 국수나 만두 같은 밀가루 음식을 만들 때 넣으면 부추의 색과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데요. 아이디어가 참 좋죠. 쫄깃한 면발에 알싸한 부추 향이 어우러져서 구수하게 끓으면 다른 양념이 필요 없는 별미국수가 됩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 많이 드시면 좋겠네요. 예예. 근데 우리 아저씨 매일 주죠. 아저씨 많이 드리면 내가 좋답니다. 네? 아저씨 많이 드리면 본인이 좋으니까 아저씨 많이 드린다 아닙니까? 본인이 또 그래놓고 내또 웃었네. 속담도 있죠. 봄부추는 사위 몰래 남편한테만 준다. 왜 이런 속담이 나왔을까요? 그건 부추의 매운맛 성분인 황화알릴이 몸의 피로도 풀어주고 활력도 높여주기 때문이랍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색깔이 안 나온다. 에이, 그래도 부추 잡숴야 돼. 봄부추가 한창일 때 당면 대신 부추로 잡채를 만듭니다. 이 돼지고기하고 이 따뜻한 부추 성질이 잘 어울리고 하기도 쉽고 재료도 구하기 쉬워서 푸른색이 더해져 빛깔도 화사하네요. 이건 돼지고기의 목덜미 부위인 항정살입니다. 여기에 부추를 안에 넣고 말아서 찜을 만듭니다. 한의학에선 음과 양의 기운으로 식재료를 분류하는데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졌고 돼지고기는 차가운 성질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궁합이 잘 맞는다는 거지요. 부부의 정을 돈독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정구지라고도 하고 예, 또 뭐 벽을 뚫을 정도로 오줌 쫄기가 좋다고 그래서 파배초라고도 하고 아니 말해놓고 나니까 이상하네. 오늘 부추가 자꾸 웃음을 부르네요. 남편 사랑이 듬뿍 담긴 귀한 음식입니다. 부추가 돼지고기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니 찰떡궁합이 따로 없네요. 그 뿌리 어떻게 하셨어요? 이 빛난다. 주셔요. 그런데 그건 또 뭡니까? 부추뿌리. 예. 향이 진한 게 네. 달래맛하고 비슷하네요. 부추는 씨앗에서부터 뻗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추 뿌리는 한방에서 약재로 쓸 만큼 부추의 좋은 성분을 그대로 담고 있답니다. 수육을 삶을 때 넣어도 좋고 부추와 함께 다져서 양념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양념장에는 밥도 좀 특별해야겠죠?
아우 맛있겠다. 골강이 진해갖고. 뜸들이기 직전 싱싱한 굴과 부추가 밥 위에 만났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굴은 차가운 성질을 가진 해산물로 부추와 궁합이 잘 맞는다지요. 영양이 잔뜩 쏟아내 예.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땅과 바다의 자양강장제가 만났으니 보약이 따로 없겠지요. 선생님 잡수면 안 되는데. 왜요? 이 정력이 너무 좋아하고 저녁에 또. 저녁에 집에 가면 좋지 뭐. 모양이 참 좋네 이거는. 어? 어쩜 이렇게 그 색이 아주 참 이쁘네요. 부추 덕분에 이봄 울산 큰애기들 밥상이 후끈후끈합니다. 맛있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최고예요. 전체가 다 부추네. 여기 지금 부추에서 나는 묘한 향이 밥맛이 틀려요. 이거 맛있게 만드셨어요. 에? 무슨 거고 틀리는데? 울산을 비롯해 경상도에서 수확한 부추는 대부분 서울 가락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데 전체 거래량의 절반 정도가 경상도 부추랍니다. 솔, 졸, 새우리 등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도 다른데 경상도에서는 정구지라고 부릅니다. 이거 있네. 이거 많다. 이거 많다. 여기 따라. 울산 가지산 자락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빨리 산마늘. 산마늘. 이거 산마늘하고 산달리하고 틀린다. 이거 씌어봤자 잎이 지금 이거는 달려는 이렇게 동글동글하다. 이가 산마늘은 넓잖아. 이렇게 우리 난초 피듯이 이렇게 좁으면서 이렇게 쫙 이rol로. 그렇나. 네가 좀 찾아보자. 책에. 지금 여기부터 저 위에 올라가면 있다. 책에 찾아보자. 책에. 산에 30년을 넘게 살아도 그걸 모르는데 내가 뭘 이박을 하겠노? 티격태격 알아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데 그래도 요즘 지천에 널린 봄나물 찾아다니느라 입씨름할 틈도 없답니다. 맛있다. 맛은 이 맛이 제일 있다. 어수리. 이게 우리 경상도 사람들 이걸 원어리라 이러는데 책자에는 어수리. 근데 이 나물이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그냥 드시나요? 네, 생거 그냥 먹는 거예요. 지금 해발리 우리 선자리가 6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보면 한 보름 정도 15일 늦게 전로가 오고 15일 빨리 가을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봄 한철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내는 마음이 급합니다. 요새 뜯어가 이거 그런데 가만 보니 아내는 허리 펼 새 없이 일하는데 남편은 어쩐지 좀 한가해 보이네요. 보호자. 보호자? 보호자. 누구로부터 보호해요? 멧돼지. 또 늑대. 질 봐라. 혹시 몸살 놈들 올까 싶어서 너 그런 거. 자, 봐라. 간절히 땄지? 간절히 땄잖아. 그래 따서 다 해봐라. 입으로 어디 가다. 입으로 하는 일은 잘해. 따라다니면서 일은 안 하고 내 지금 입으로 하는 일은 어디 가다. 당신 봐라 여기 봐라. 동반해 주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라. 어? 내가 보디가다 이거 보디가다. 산에서 내려와도 부지런한 아내는 쉬는 법이 없습니다. 또 다시. 텃밭 농사도 아내 목. 올해 처음 수확하는 부추랍니다. 이게 토종전구지인데 이 아시전구지. 자 가을에 개했다 월동하고 처음 올라오니까 그만큼 힘이 돋는다겠지. 여기. 부추는 한두 번 베어질수록 길이도 더 자라고 단단해진답니다. 이게 처음 뵌 초벌 부추. 그리고 이게 다시 올라온 부추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 참나물, 쑥, 민들, 쑥 더 넣어라. 왜 쑥을 버려? 겨울에서 이렇게 씻으면은 두 번만 딱 씻으면은 집에서 5-6번 씻고 가면 더 깨끗해. 흘러가는 물에 딱 씻으니까. 산이 텃밭이고 개울물이 수도가.
그 안에 그 위에 은찬한 데 보면 큰 대소굴 있다 들고. 근데 소리. 신선처럼 산다 싶겠지만 처음엔 고생도 많았답니다. 여기를 옛날 사람들 띵골 동네라고 하거든요. 워낙 띵골 동네. 띵골? 워낙 꼴짝 깊은 그거에다가 그 한다고 해가지고 뭐 설마 촌에 가서 이런 일 저지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대형 사고를 친 것이. 하고 싶은 게 많았던 24. 도시에서 살기를 바랐던 꿈 많은 아가씨는 깊은 산촌에서 농사짓고 나물 캐는 아줌마로 살아야 했습니다. 모두 이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살겠다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곳으로 들어온 지 37년째. 가장 많이 바뀐 건 음식입니다. 봄부추가 나올 때면 우선 장아찌부터 담가둡니다. 물은 3, 국간장 1, 지금 조총 1 이렇게 해서 끓여가지고 이거를 부추에 부을 거예요. 끓이고 식혔어. 네, 한 번만 끓여보면. 장아찌를 담글 땐 간장 소스를 한 번 끓인 다음 차갑게 식혀서 넣어주어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답니다. 소스만 만들면 장아찌 담그는 건 사실 간단합니다. 항아리에 부추를 차곡차곡 넣은 다음 간장 소스를 부어주고 나면 맛을 내는 건 이젠 시간의 몫이죠.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이렇게 먹기 좋을 정도가 된다네요. 제철에 나는 걸 갖고 잠깐 먹고 말아버리니까 안 돼서 이걸 두고 저장식했다가 먹는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름 돼도 잘 쉬지도 않고 밑반찬으로서는 굉장히 좋죠. 국물만 따로 딸 안에 끓인 다음 식혀서 다시 부어주기를 3번 정도 반복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맛도 더 깊고 진한 부추 장아찌가 된답니다. 산나물이고 새순이고 봄에 나는 것들은 죄다 장아찌로 만들어 두었답니다. 이 더덕 장아찌도 2년 전에 담가둔 거라죠. 여기에 부추를 넣고 잘 섞습니다. 네, 이걸로 전을 부칠 거라는데요. 밀가루는 반죽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넣고 더덕 장아찌와 부추만 듬뿍 넣어 전을 부칩니다. 부추 향에 더덕 향까지 냄새만으로도 배가 부를 것 같네요. 전을 부추 먹으면은 부추를 많이 먹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채를 많이 먹기 위해서는 부추를 이제 이렇게 좀 가루는 조금 넣고. 음식은 눈으로도 먹는다죠. 보기 좋게 모양을 내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장아찌가 들어가서 간간한 것이 밥 반찬으로도 손색이 없다는군요. 매실과 백년초로 만든 효소에 된장을 섞습니다. 부추와 산나물을 맛있게 먹는 방법, 금방 뜯어다 이렇게 생으로 무쳐서 먹는 거랍니다. 효소와 된장으로 만든 양념이 감칠맛을 더해준다는데요. 쌉싸름한 것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올봄 처음 하니까 맛있어요. 봄에 향긋하게 입맛이 돌잖아요. 첫째 향이 확 살아나니까. 이게 봄 향기라고 향기를 먹는다 생각하면 돼. 그릇 가득 향기로운 봄이 들어앉았습니다. 입안 가득 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첩첩산중으로 무작정 끌고 들어온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이젠 이곳을 떠나서 살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푹 빠져 삽니다. 부추를 갈아 남편을 위한 특별식을 만들 거라는데요. 미우나 고우나 남편 위하는 건 아내밖에 없지요.
부추를 갈아 넣으니 색이 곱고 예쁩니다. 이대로 전을 부쳐 먹어도 좋고 또 만두 피로도 그만이라죠. 그런데 미처 만들어 놓기 바쁘게 남편 입으로 쑥 들어가 버리네요. 매콤하지? 향이 살아나네. 어째 이런 맛이? 얘는 먹어봐. 어이, 됐다, 먹는다. 자. 아, 싫어. 야, 응? 진짜, 진짜. 내가 이 재미로 산다. 사랑과 전쟁과 우리 전쟁과 사랑이다. 낮에는 전쟁, 밤에는 사랑. 서로 의식하고 조마조마해 살면은 불편하잖아요. 우리는 별로 의식 안 하고 막 그냥. 네 팔리 안 들고 내 팔리 안 들고. 사람도 음식도 조화가 중요하지요. 서로 닮아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서로 달라서 오히려 궁합이 잘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리고기와 부추가 그렇습니다. 오리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기력 회복에도 좋은 보양식이죠. 됐나? 다 됐다. 오보양. 그런데 오리도 찬 성질이 강해 따뜻한 성질의 부추와 만났을 때 최고의 효능을 발휘한답니다. 부추 향이 오리 특유의 냄새도 줄여주기도 한다는군요. 그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부딪히고 또 맞춰가며 살아온 세월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한번 잡아봐. 귀여운 거. 서로 닮아가는 것, 어떻게? 그게 정구지처럼 사는 비결이겠죠. 글자 그대로 정구지. 정을 보자. 정을 오래고 오래 지닌데 오늘 밤 나하고 사랑할 거야. 아이고. 참. 자, 이거 한 개만 더 물어. 너무 많이 먹고 먹어 알게다. 소주도 안 넣으면 힘들어. 노망 난다. 건강하고 뭐 이래 맛있는 거. 이래 맛있는 거 먹고 뭐. 그게 행복이지 딴 거 없습니다. 티격태격 하셨대요? 티격태격 해도 또 막 그 티격태격하는 그 맛에 또 사는가도 모르지. 그래. 아웅이. 아웅다웅. 이래. 네, 손수 만들어가지고 정성껏 바칠 때 제일 고맙지. 제일 이쁘지. 음식 해줄 때만 입에 들어갈 때만 내 곁에만 있어준 것만 해도 고맙다. 누가 말 사랑할 거야. 무슨 먹으라. 거짓말한다고 그러면 아닌데.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와 것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부추 향이 조금씩 짙어질 때면 봄바다에도 그리운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저희들이 한 3월 1일부터 거의 한 6월 말까지 이래 조업을 예상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본멸치라고 해요? 예. 멸치뼈는요, 멸치 때를 찾아라 당겨야 되니까 한시도 가만히 못 있고 이제 계속 멸치 때를 찾아라 당기고 있습니다. 이 봄 기장 앞바다를 찾아온 반가운 손님, 은빛 멸치떼입니다. 춤을 추듯 때로 무리지어 다니는 녀석들을 어군 틈지기가 찾아내면 미리 쳐두었던 그물을 재빨리 걷어올립니다. 수만 마리의 멸치가 이렇게 배 밑 어장에 갇혔네요. 힘은 들지만 다들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물 가득 걸려온 멸치떼를 보니 어깨엔 힘이 절로 들어갔지요. 멸치라고 얕봤더니 굉장히 크네요. 대면 멸치 큰 게 요거 한 배만. 그래 5월달 되면 알이 차거든 이게. 통통한 멸치가 살이 차갖고 막 그때 제일 좋은 멸치. 멸치는 성질이 급해 잡히면 금방 죽기 때문에 싱싱한 회맛은 바다 사람들만 맛볼 수 있죠. 현지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이죠. 씨알이 굵은 녀석일수록 기름기가 많아 고소하면서도 쫄깃하답니다. 멸치로 회무침을 할 땐 부추가 제격입니다. 알싸한 부추 향이 멸치의 비린 맛을 잡아주기 때문인데요. 배 위에서 양념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저 초고추장만 넣고 무쳐도 맛이 그만입니다. 잠깐만. 네? 맛있네. 고소한 멸치와 향긋한 부추가 만나 바다에 싱싱한 봄을 불러옵니다. 멸치로는 찌개를 끓여도 맛있습니다. 고등어나 꽁치처럼 묵은지에 생멸치를 넣고 푹 끓이다가 마지막에 부추를 넣어 산뜻한 맛을 더합니다. 가판 위에서 말리고 있는 건 장어입니다. 멸치배에서 장어도 잡나 했더니 일부러 어부들 먹이려고 챙겨온 거라네요. 멸치떼를 쫓아다니다 보면 배에서 보내는 시간도 길고 일이 워낙 고되다 보니 음식에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장어도 먹고 부추처럼 몸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채소는 끼니마다 꼭 챙겨 먹는다는 분이요. 뭐든 맛있게 먹어야 힘도 나겠죠. 파이팅 한번 해보자. 살살 맞춰갖고 오도록 해. 여기 다 가장 아닌 사람들이 없거든. 다 가정들 다 갖고 있으니까 집에 있는 사람 생각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것만큼도 잘 먹어야 되고 또 먹는 것만큼도 힘을 쓰니까 한국 사람 배심아이가 밥심. 온몸에 멸치비늘 투성이지만 오늘도 봄바다엔 멸치 터는 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봄 멸치가 잡힐 때면 집집마다 멸치젓 담그느라 바쁩니다. 싱싱하니 멸치 여기는 바닷가에 이래가지고 아무 나물이라도 데쳐가지고 멸치 젓갈에 뭐 김치랑 뭐 바다풀 나물 그런 게 다 젓갈 들어가야 돼 바닷가. 경상도에선 간장 대신 멸치젓을 쓰는 경우가 많아 봄에 멸치젓 담는 게 한 해 농사라 다름없습니다. 모든 젓갈이 그렇듯 소금과 멸치의 절묘한 배합이 중요한데요. 싱거우면 역한 냄새가 나고 짜면 구수함과 깊은 맛이 덜하답니다. 이거 좀 떠가지고 이건 작년 가을에 담가둔 젓갈인데 이렇게 큰 멸치로 담근 건 살까지 발라서 먹기도 합니다. 아이고 멸치 굵다. 싱싱하고 추석 쉬고 이제 멸치 조금 나는 거 그거 담그는 거예요. 가을 멸치는 이래 굵고 다. 멸치젓은 나물이며 김치며
간을 맞출 때 두루 사용되지만 특히 부추김치는 멸치젓이 없으면 안 된답니다. 우선 멸치는 걸러내고 액젓만 따로 받아둡니다. 네, 이 액젓으로 부추를 살짝 절입니다. 소금에 간해가지고 김치를 담그면 김치가 좀 부추가 질기고 맛도 없고 그런 때문에 이건 이제 멸치 액젓 가지고 맛있는 멸치 액젓만 있으면 부추김치는 다 담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양념을 넣고 골고루 버무리는데 새각시 대하듯 해야 한다는 말 기억하시지요? 네, 잘 된 거예요. 이게 한 2, 3일 동안 숙성을 좀 시키면 더 좋은 맛이 나요. 김치하면 다들 배추김치부터 떠올리지만 사실 부추김치가 더 먼저였답니다. 고려사의 김치의 원형인 채소절임으로 부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000년 동안 우리 밥상을 지켜온 김치는 부추였던 거죠. 멸치젓 담는 날이면 마당에선 멸치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곤 했습니다. 일명 왕멸치. 멸치라고 부르기에 어색할 만큼 큰 녀석들이네요. 노릇노릇 왕멸치가 구워지면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올 것 같네요. 봄에 입맛 없을 때 멸치랑 전구지랑 같이 곁들여 먹으면 입맛도 확 돌고 향도 나고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완전 맛이 너무 몰당하게 좋아요. 시집 와서 시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배운 건 멸치젓갈 담그기. 그 다음이 이 장어 손질하는 거였답니다.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막 날아가려고. 무서워. 그런데 아직도 장어와는 영 친해지지가 않네요. 장어 중에서도 심좋기로 유명한 붕장어입니다. 이 붕장어로 어머니가 자주 만들어 주셨던 탕을 끓인다는데요. 뼈랑 내장이랑 분리시킨다고 이렇게 체에 걸려놓은 거예요. 살만 내려서. 이게 곰탕처럼 이렇게 드셨구나. 네.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 많이 드시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보양식으로 좋고. 장어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지방이 듬뿍 들어있다죠. 우거지와 고사리 등 채소를 넣고 또 여기에 장어를 푹 고아낸 육수를 부어 한 번 더 푹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추를 넣는데요. 장어와 부추는 모두 허약한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더 효과적이랍니다. 어머니는 봄이면 아들을 위해 이 장어탕을 끓이곤 하셨다죠. 아유 멋있다. 닭이 져가지고. 저는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의지가 되고 그러는데 일찍 혼자 드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지가 이게 아들한테만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들한테 이제 남편 같은 기분으로 아마 해드렸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글쎄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까요? 그 진한 외로움과 그리움의 시간들이 한 그릇 탕으로 끓었습니다. 할아버지, 전 엄마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요.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도 그랬지. 근데 이거 먹으라 저거 먹으라 하는 건 정말 싫어요.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부모에게 부추는 고마운 채소였지. 오래전부터 그랬단다. 문헌에 의하면 주나라 황제의 아침밥상에는 매일 부추가 올랐답니다. 영국 웨일즈에선 전투에 나갈 때 부추로 아군 표시를 했다죠. 또 상처를 입었을 때 약초로 쓰기도 했다는데요. 영국 1파운드 동전에 부추가 새겨진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추는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채소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부추에 얽힌 속담이나 전설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었다는 건데요. 유독 경상도에서 부추를 많이 먹는 이유는 뭘까? 이 먹거리 골목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부추입니다. 부추를 통째로 넣어서 먹는 이 음식, 이게 돼지국밥입니다. 부추 없이는 돼지국밥 못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하루에 수도 없어요. 갖다 넣는 게 수도 없어요. 고목고목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묵수도 갖다 넣고 또 갖다 넣고. 정신 없겠네요. 정신이 없어요. 바쁠 때는. 이 골목엔 아침마다 부추 트럭이 줄을 선다는데요. 경상도 지역에 돼지국밥이 대중화되면서 부추도 자연스럽게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돼지국밥이 전부는 아닙니다. 꼼꼼하게 부추를 고르고 있는 강희철 씨. 얼마입니까? 1,500원. 제첩도 찬찬히 살핍니다. 제첩 국거리 가지고 전구지하고 이어 가지고 국을 한번 넣어줘요.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오늘 장 볼 게 많다고 하는데 부추와 관련이 있다는군요. 옛날 어르신들이 아시전구지 나오는 철에 개 같은 게 많았어요. 개? 예, 개 모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구지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 하는 것을 한번 흉내내서 몇 년 전부터 아시전구지가 나올 때 음식을 해가지고 이제 나눠 먹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정구지 개. 그러니까 봄부추를 먹기 위해 만든 모임이죠. 부엌엔 얼씬도 하지 않는 경상도 남자들도 정구지게 할 때만큼은 직접 나섭니다. 오늘은 강희철 씨가 솜씨를 발휘해 본다는데요. 우선 제첩국부터 한솥 끓여놓습니다. 이 제첩국에도 반드시 부추가 들어갑니다. 맛이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부추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였던 거죠. 한 집에 전부 다 그 전구지가 밭이 하나씩 다 있었죠. 한 2~3평 크기. 뭐 저희도 집 딱 그 대문 입구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뭐 가장 만만하고 가장 친근한 식재죠. 경상도 사람들한테서. 또 맛이 있거든요. 이게. 정구지개에는 돼지고기가 빠지지 않는데요. 우선 고기를 덩어리째 굽습니다. 겉은 익고 속은 익지 않은 상태로 구운 다음 삶아서 수육을 만든답니다. 이렇게 구운 다음 삶으면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데요. 모양도 반듯하게 유지되고 맛도 더 풍부해진답니다. 돼지고기 수육 옆엔 부추무침이 함께 올라갑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이걸 먹었죠. 그러니까 안 먹으면 상당히 좀 이상한 식재고 시골에 가서 이 전구지 무침 이런 게 없으면 좀 아쉽다 해야 되나? 좀 이상하다 해야 되나? 뭐 그런 존재라고 보죠. 부추를 듬뿍 넣고 만드는 부추전도 빠지지 않는 메뉴였습니다. 여기에 땡초라고 부르는 매운 고추를 넣어주면 경상도 말로 정구지 찌짐이 완성되는데요. 제사상이나 명절상에도 항상 부추전이 오르곤 했다죠. 이번엔 쇠고기로 육수를 내고 채소를 듬뿍 넣은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여기에도 마지막엔 부추를 넣으시네요. 경상도 사람들에게 부추는 파나 마늘처럼 음식을 만들 땐 당연히 들어가는 양념 같은 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추가 들어가야 제맛이 난다고 할 만큼 입맛이 길들여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반갑습니다. 어서. 부추로 한 상이 푸짐하게 차려지고 오래된 지인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오늘 같은 날 막걸리가 빠질 수 없죠. 막걸리 한 잔 들이키고 수육 한 점
부추김치에 싸서 먹으니 옛날 생각이 절로 납니다. 누가 가방에서 뭐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 근데 저는 어릴 때 너무 지겨웠습니다. 이게 도시락 반찬에 그 뭐 계란 후라이 같은 거 뭐 그런 것 좀 주기를 바랬는데 전구지 아니면 김치도 빨간색은 잘 안 보이고 그 껍데기만 있는 푸른 김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엄청 정부지였네. 근데 덕분에 좀 건강하게 자라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상도에선 부추 말고도 방아잎이나 콩잎, 제피 같은 향이 강한 채소들을 즐겨 먹는데 다 이유가 있다는군요. 이 젓갈은 주로 이제 멸치 젓갈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육류는 돼지고기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는 안 먹었지만 어쨌거나 소나 닭보다는 오히려 그쪽을 많이 먹는데 이게 다 냄새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향신채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지역적인 상황이 좀 연계가 돼 있는 거죠. 부추에는 경상도 사람들의 살아온 삶의 모든 내력이 그대로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빠르게 도시로 변하면서 마을마다 빈집이 하나둘 늘었지만 봄이면 어김없이 자라는 부추가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불러 모읍니다. 어머니 어디에서 오시는 거예요? 송정 화봉동. 네. 거기서 이제 부추하러 오는 거예요. 부추하러요? 예, 여기 부추 마을 길러. 사시는 게 아니고? 아니라요. 아파트만 살고 네. 농사가 여기 시간에 작업은 만날 여가 해요. 이 타고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고. 다들 이 마을에서 부추 농사 지어 자식 공부시키며 살던 분들이라는데요. 마을을 떠나 살고 있어도 차마 부추밭은 팔지 못했답니다. 순간 온기 뭐 안 돼도 해야 되고 딴 거 하면 이게 안 나겠는겨. 부추밭을 핑계 삼아 사람들이 모여드니 오랜만에 북적북적합니다. 정부지 좋다 그런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텔비도 가고. 할머니. 웬 떡이고. 그래도 이게 효자야. 이거 없으면 재미가 없어. 재미도 있고 돈도 벌고. 자자자 이거 잡. 한때는 70가구가 넘게 살아온 큰 마을이었는데 이제 10가구 남짓 남았다네요. 대부분 연세가 많아 고향 마을을 떠나기가 힘든 분들이랍니다. 그러고 또 자 97. 97이나 되셨어요? 전구지를 먹어가 깨끗한 거 많이 먹으니까 건강하잖아요. 부추가 얼마나 피도 되고 살도 되고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 저리 건강합니다. 부추가 여양 채소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여기저기 부추 재배하는 곳이 늘었지만 이 마을에선 오래전부터 부추 농사를 첫 손에 꼽았답니다. 부추가요. 울산자 역전장에 가면은 한창 돌아가실 때는 집치 못해 그치 돌아있어요. 우리 그걸 가져가는 거로. 네. 그래가 그 사람들이 받아가 돈 좀 남구고 팔아먹는 거지. 그나저나 부추로 뭘 해 드시길래 건강하게 사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돌나물이 부추 날 때 같이 올라와가 돌나물하고 부추와 같이 섞어 물김치도 하고 새콤달콤 생제리도 해가 먹고 그럼 참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이거 간 나쁜 사람한테 참 좋아요. 봄이면 돌나물과 부추로 물김치를 담가 먹습니다. 돌나물도 부추도 모두 간 해독에 좋은 채소라고 하죠. 이렇게 물김치를 담가 2, 3일 정도 지나면 시큼하게 익어 먹기가 딱 좋답니다. 자꾸 뭐가 보면 이따 누가 물살 먹. 간된장이 뭐가 맛있노? 간된장이 소금된장. 괜찮아. 괜찮아. 맛있다. 네, 이거는 담아가 오래 놔놓으면 좀 질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재래가 금방 무면 맛이 좋아요. 얼음 동동 띄운 부추 물김치에 국수 한 그릇 말아 먹으면 한 끼가 거뜬했습니다. 완전 많이 돼. 이번엔 부추를 먹기 적당한 길이로 썰어 놓고 콩가루를 골고루 묻힙니다. 고소한 냄새가 나서네요. 요거 맛있겠대. 이대로
솥에 앉혀 찌면 되는데 털털이와 만드는 법은 똑같지만 맛은 확실히 다르답니다. 먹던 사람 맛을 몰라가 안 먹어. 모르는 사람은 모르네요. 모르는 사람 몰라가 안 먹지. 우리는 만날 먹어보시니 맛있는 걸 알지. 부추 맛 아는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군침을 흘린다는 부추 콩가루찜입니다. 콩가루의 고소함이 부추와 어우러져 부추의 강한 맛이 거슬렸던 사람들에게도 먹기가 좋답니다. 맛 좋지? 응? 맛 좋아. 좀 있네. 마늘 얼마나 퍼였나 봐봐라. 진짜 맛있다. 아는 사람만 아는 부추 맛의 진수, 부추 묵은지입니다. 부추 묵은지 진짜 맛있대.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한 15일 됐지 싶은데요. 아 15일이요? 예. 부추를 이렇게 묵은지처럼 이렇게 삭혀서 먹는 거예요? 예, 사케가 찌개도 하고 그냥도 먹고. 막걸리 한 잔 턱 하고 먹으시면 아주 좋을 거로. 막걸리 있어야 되겠다. 보통 부추김치를 오래 두고 먹지 않기 때문에 묵은지를 보기 힘든데요. 아이고 맛있겠다. 팍팍 많이 여야 맛이 좋지라. 아이고 참. 푹 삭힌 부추 묵은지로 찌개를 끓이면 이게 또 별미라는군요. 부추 묵은지에 양념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만 여면 맛이 저절로 나. 그래요? 그냥 기다리면 되네요? 기다리면 이거 찍으면 이거 먹으면 되지. 이건 진짜 맛있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사는 것, 그게 이 마을 분들의 장수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도 부추 농사 열심히 짓고 재미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짭짜. 뭐 이거 빈 닦고 막 여름이 언제 가는지 뭐 한 달이 언제 가는지 그걸 몰라요. 그걸 팔아가지고 아들 공부 다 시키고 대학 시키고 유학까지 다 시키고 건강도 지키고 약도 싸먹고 이게 최고야. 효자야 효자. 자 우리 공리 부추 잣대들어 위하여. 오후 작업이 참 힘들었지만 아이들은 많이 잡수었어. 할아버지, 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요. 이야, 효녀네. 그래도 서두를 필요 없단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게 다 그리워지거든. 아, 이거 멋지. 아, 정말 절경이네요. 수천 년 파도가 때리는데도 이렇게 큰 산 바위가 버티네요. 가장 뜨겁고 가장 치열했던 시간, 누구에게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김용필 선생님, 아유 반갑습니다. 김용필 씨에게도 참 꿈같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그 추억이 가끔 살아오시죠? 지금도 뭐 하라 그러면 할 수 용기는 있지만 한때 고래잡이 배들이 모여들던 장생포. 김용태 씨는 최고의 대우를 받던 포수였습니다. 지금 포경선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다를 누비던 그때 봄날 같습니다. 그때는 인기가 있었어요. 배 탄다 하면 막좀 송악치면 좀 좋은데 장가갈 정도로. 그래서 술값만 있으면 그 직장이 좋은 건가 봐요. 고래잡이는 사라졌지만 가끔 조파는 배 그물에 걸린 고래가 있어 고기 맛은 아직 볼 수 있답니다. 막지갱이. 이게 고래 등살 부위인 막짓기라는데 고래고기를 먹을 때도 부추가 곁들여져야 제맛이 난다는군요. 가마가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이건 안 찍고요. 글쎄요, 맛은 소고기 육회와 비슷하더군요. 이게 가마가 뭐야? 알미도 냄새도 그렇긴 하고. 그러니까 늘 여기 분들은 부추김치를 그게 늘 무슨 음식이든 부추김치가 곁들여지는군요. 모든 게 달라졌지만 추억도 맛도 그대로입니다. 네. 옛날 생각 많이 나네.
저는 오래 잡아가나 기다리고 기적 보고 들어올 때 그럴 때는 기분이라 그 기분은 말도 못하는 거지. 가늘고 여린 몸 안에 어떻게 그런 힘찬 기운을 품었을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겠죠. 하지만 이 봄 어김없이 겨울을 이기고 솟아오른 부추가 있어 다시 힘을 내고 청춘을 삽니다. 이게 손 한 뼘의 길이가 좀 넘을까요? 이것이 이제 땅의 가장 낮은 자리. 바람에 온몸이 흔들거려도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뭐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청춘도 그랬겠죠. 이 봄에 저도 이 부추 먹고 힘 좀 써야겠습니다.